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왕들의 일생 제1편. 오늘은 고조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고조선에서는 일단 4명의 왕이 일단 유명합니다. 첫째, 단군 왕검. 흔히 고조선의 이제 건국 시조라고 이제 알려진 사람이고, 우리 5천년 역사에 있어서 시조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인데, 단군 신화는 뭐 잘 아시죠? 이 당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석기를 이제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막 청동기 시대로 이제 바뀔 이제 시점에서 이제 단군 왕검이라는 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단군 왕검. 신화상에 따르면은 하늘에서 이제 내려온 환웅천왕하고, 그리고 이제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된 그 여자죠. 그 웅녀하고의 사이에서 이제 낳은 아들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를 가리켜 갖고 이제 혹자들은 그리고 이제 학자들은 이 단군 왕검을 가리켜서 이 환웅천왕에 대해서는 당시 이제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있던 새로운 유이민 세력, 그리고 웅녀는 당시 이제 원시인들이 강력한 맹수들을 주신으로 이제 섬겼던 원시적인 신앙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거를 이제 뭐 토테미즘이라고 하는데, 토테미즘도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어떤 부족은 뭐 호랑이를 숭상하는 부족이 있고, 또 어떤 부족은 이제 곰을 숭상하는 부족이 있고,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웅녀 같은 경우는 이제 곰을 숭상하는 부족, 그냥 간단히 줄여서 그냥 곰 부족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곰족. 그러니까 이제 그 곰족의 이제 공주겠죠. 그렇게 해갖고 부족장 딸이 있었겠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웅녀를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둘이 부부가 되어서 이제 낳은 아들을 이제 단군이라고 하고, 즉 이제 환웅으로 대변되는 유이민 세력하고 이제 곰부족하고 일종의 연합 정권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단군 왕검이라는 임금의 등장으로 인해서 단군 조선이라고 하는 이게 체제가 세워집니다. 이거를 일단 삼국유사 기록에서는 기원전 2333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BC 2333년에 단군 조선이 건국이 되고 나서 중국에는 이제 그 봉신년이 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중국에서 또 역성혁명이 또 일어나죠. 은나라하고 주나라하고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는 그런 시대에 중국 측의 주장에 의하면은 이때 주나라를 이제 섬기기를 거부했던 그 은나라의 충신 중에 기자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고조선으로 와가지고 기자조선은 이제 성립을 하고 왕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 사학계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주나라가 이제 세력이 이제 약화가 되면서 수도를 동쪽으로 이전하면서 이게 춘추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 춘추 시대가 이제 전국 시대로 이제 바뀌고, 여러 이제 제후국들이 이제 서로 이제 패권을 다투는 전란의 시대가 오죠.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는데, 뭐 연나라, 진나라, 뭐 위나라, 조나라, 뭐 오나라, 월나라, 초나라, 한나라, 뭐 이게 다양합니다. 여기서 이제 최초로 이제 중국을 통일한 게 이제 진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나라가 이제 이대 만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세력권을 이제 잡은 세력이 이제 크게 이제 두 세력인데, 항우가 지배하는 초나라, 그리고 이름은 좀 거시기한 유방이 세우는 한나라, 그리고 여기에서 결국 초나라의 항우가 한나라에게 이제 무릎을 꿇죠. 그리고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연나라가 있잖아요. BC 194년쯤에 이 연나라에서 그 위만이라는 장수가 고조선에 의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만이 처음에는 당시 이제 고조선 왕이었던 준왕의 부하로 충성을
다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 위만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준왕이 이제 남쪽으로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위만 조선이 성립이 됩니다. 위만 조선이 성립이 될 때 중국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진나라가 멸망하고 초나라와 한나라랑 이제 거하게 붙었다가 초나라가 깨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는 그렇게 해서 중국에 이제 한나라가 도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위만의 손자 우거왕이 또 등장을 해요. 이 우거왕이 이제 한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중개무역이라고 하죠.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먹고 살았는데, 여기서 좀 후려치기라든가 좀 그런 거를 좀 많이 했는가 봐, 이제 우거왕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나라 쪽에서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파라는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고조선 측에 이거를 이제 항의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왔는데, 이 당시 이제 서파가 고조선의 이제 비왕이라는 이제 벼슬을 하고 있던 장이라는 사람을 죽여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복수를 또 해야 되잖아요, 이제 고조선에서. 그래서 서파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파를 보낸 이 한나라 이제 황제, 이제 당시 이제 한나라 황제가 이제 그 유명한 이제 한무제인데, 이 무제가 이제 또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거왕한테 선전포고를 하면서 이제 드디어 한나라와 고조선 간의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한나라는 철기 문화권이었고, 이제 뭐 고조선도 이제 위만 이후에 그 철기 문화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주몽 드라마처럼 뭐 그런 무슨 철갑기병 뭐 이런 게 나오지는 않았고, 한나라 군이 이제 또 고조선을 침략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이 좀 이제 장기화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조선에서 이제 척화파하고 주화파로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이제 또 대립을 하게 됩니다. 척화파는 이제 적어도 죽어도 항복은 없다 이런 쪽이죠. 여기에 거시기한 이름이긴 한데, 성씨가 이제 그리고 이름이 기인 장군이 있어요. 성기 장군이 척화파의 이제 중심 인물이에요. 그리고 우거왕 역시 이제 척화파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제 주화파가 보기에는 이제 답이 없는 거지. 이제 전쟁이 이제 길어지고, 자기네들 이제 군비를 당시 이제 또 귀족들이 또 내지 않았겠어요? 그 왕실에서도 좀 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족들이 잃을 게 또 너무 많아진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전쟁을 하면 안 되겠다. 차라리 한나라한테 이제 잘 보이자. 근데 그러려면은 그냥 맨입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뭔가 희생양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그 성기장군을 암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고조선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기원전 108년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 부여라는 이제 국가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 부여의 시조가 그 부여의 건국 설화를 보면은 그 고두막한이라는 이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의 시호가 또 하필이면 또 동명왕이에요. 그리고 설화가 동명성왕 고주몽 있지 않습니까? 그 고구려의 시조, 그 동명성왕 설화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다음 편에서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럼 여러분